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가 페르시아 왕의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제국의 심장 로마가 슬픔에 잠긴 그날, 아들 갈리에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언젠가 죽을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용감한 사람답게 행동했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하던 연애를 태연히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적국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 아들은 술잔을 들고 웃었습니다. 대체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황제 밑에서 제국과 백성은 어떤 세월을 견뎌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버지를 웃어넘긴 황제 갈리에누스, 그리고 제국 곳곳에서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일어난 19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갈리에누스는 사실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솜씨가 뛰어난 웅병하였고 우아한 시를 짓는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솜씨가 훌륭했고 요리 실력도 수준급이었다고 합니다. 기번은 이 인물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기회의 달인이었으나 군주로서는 가장 한심한 인물이었다. 선대는 일마다 재능을 보였지만 정작 전쟁과 통치라는 두 가지 일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흔들려 황제의 결단이 급한 순간에도 갈리에누스는 철학자 플로티노스와 한가로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의 신비의식에 입문할 준비를 하거나 아테네의 명예로운 자리를 얻으려고 공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플라톤이 꿈꾼 이상 국가를 실험해 보라며 철학자에게 폐허가 된 도시 하나를 통째로 내주려 했다고 합니다. 백성은 굶주리는데 황제의 씀씀이는 끝없이 화려했습니다. 속주를 잃었다는 보고가 올라와도 갈리에누스는 심드렁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잃어버린 땅의 특산품을 콕 집어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 아마포가 없으면, 갈리아에 옷감이 없으면 로마가 망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데 황제는 우스갯소리를 던졌습니다. 고삐 풀린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황제가 이 모양이니 제국의 질서가 온전할 리 없었습니다. 각지의 장군들이 잇따라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일어났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30인 참칭자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옛 아테네를 억눌렀던 30인 창조에 빗댄 이름입니다. 기번은 이 숫자를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황제 칭호를 받은 여인과 아이까지 더해야 겨우 30을 채우고 실제로 재위를 주장한 사람은 19이었다고 합니다. 동방에서는 마크리아누스와 발리스타가 일어났고 팔미라의 오데나투스와 제노비아도 있었습니다. 갈리아 쪽에서는 포스투무스와 테트리쿠스 같은 이들이 재위에 올랐습니다. 도나우 강가에서도 이집트와 아프리카에서도 저마다 황제가 나타났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들의 출신입니다. 19 가운데 원로원 의원은 테트리쿠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귀족은 피소 한 사람뿐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병졸로 군문회에 들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기 만드는 대장장이 출신의 마리우스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망치를 두드리던 손이 오늘은 황제의 자줏빛 옷자락을 여미는 셈입니다. 기번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혼란의 시대에는 모든 활동적인 인재가 자연이 정해준 자리를 찾아간다. 전쟁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는 무공이 곧 출세길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옥좌에 오른 사람들을 기다린 운명은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 대부분은 야심 때문에 칼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번의 기록에 따르면 두려움에 떠밀려 일어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갈리에누스의 의심을 사면 처형이고 병사들의 변덕을 거스르면 살해였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하며 누군가를 황제로 추대하는 순간 그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절해도 죽고
받아들이면 반역자가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칼을 들고 전쟁의 운을 시험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사투르니누스라는 장군은 병사들이 자신을 황제로 옹립하던 날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대들은 오늘 유능한 지휘관 하나를 잃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한 황제 하나를 만들었다. 이 예감은 무섭도록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갈리에누스 치세에 일어난 19 참칭자 가운데 평온한 삶을 누리거나 제 명에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장장이 출신 마리우스의 최후는 특히 기가 막힙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옛날 마리우스의 대장간에서 일했던 병사가 칼을 휘두르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보아라, 네 손으로 직접 벼린 칼이다. 자기가 만든 칼에 목숨을 잃은 황제였습니다. 귀족 피소의 죽음은 또 다른 여운을 남깁니다. 피소는 로마의 전설적인 왕 누마의 피를 28대에 걸쳐 이었다는 명문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인품이 얼마나 반듯했던지 피소를 죽이라고 명령한 참칭자 발렌스조차 깊이 뉘우쳤다고 전해집니다. 원로원은 반역자로 죽은 피소에게 오히려 개선의 명예를 바쳤습니다. 19사람 가운데 그나마 인정을 받은 이는 팔미라의 오데나투스뿐이었습니다. 오데나투스는 발레리아누스의 아들에게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원로원은 갈리에누스의 동의를 얻어 이 용맹한 사람에게 정식으로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바쳤습니다. 오데나투스는 동방을 사실상 홀로 다스렸고 세상을 떠나며 그 권력을 아내 제노비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옥좌에 오른다는 것은 곧 낭떠러지 끝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더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시와 요리를 사랑하던 황제의 전혀 다른 얼굴이 드러납니다. 참칭자들이 살아남으려면 돈과 칼이 필요했습니다. 즉위하는 날 병사들에게 막대한 하사금을 뿌려야 했고 그 돈은 이미 메마른 백성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사정이 급한 이들은 야만족에게 공물을 바치며 굴욕스러운 조약을 맺었습니다. 제국의 심장부로 적을 제 발로 끌어들인 셈입니다. 그리고 참칭자 하나가 쓰러질 때마다 따르던 군대와 속주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갈리에누스가 일리리쿰의 참칭자 인게누우스를 진압한 뒤에 쓴 편지가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그 부드럽던 황제가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무기를 든 자들만 없애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남자라면 나이를 가리지 말고 모두 없애라. 나를 헐뜯은 자도 나를 나쁘게 생각한 자도 죽여라. 찢어라 죽여라 조각을 내라. 이 편지는 내 손으로 직접 쓴다. 그대도 내 마음과 같기를 바란다. 기번은 이 대목에서 갈리에누스를 부드러우나 비인간적인 군주라고 평했습니다. 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서로를 죽이는 동안 재앙은 제국 구석구석까지 번져갔습니다. 시칠리아에서는 노예와 농민 무리가 들고 일어나 풍요롭던 섬을 약탈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다음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자유민만 30만 명에 이르고 비슷한 숫자의 노예가 함께 살았습니다. 유리를 불고 아마포를 짜고 파피루스를 만드느라 온 도시가 분주해서 게으름이라는 말을 모르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가 통째로 내전에 빠졌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발단은 병사와 시민이 신발한 켤레를 두고 벌인 말다툼이었습니다. 사소한 다툼이 12년 넘게 이어진 시가전으로 번졌습니다. 거리마다 피가 흘렀고 튼튼한 건물은 모조리 요새가 되었습니다. 왕궁과 학문의 전당이 서 있던 화려한 구역은 폐허로 변해 100년이 지난 뒤에도 황량한 벌판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끝에 칼보다 무서운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약탈이 계속되자 밭이 버려졌습니다. 올해의 수확도 내년의 희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대기근이 찾아왔고 굶주림 뒤에는 어김없이 역병이 따라왔습니다.
서기 250년부터 265년까지 15년 동안 역병은 제국의 모든 속주와 도시를 쉬지 않고 휩쓸었습니다. 한동안 로마에서만 하루에 5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야만족의 칼끝을 피했던 도시들이 역병 앞에서 텅 비어버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곡물을 배급받는 시민 명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번은 이 명부를 근거로 섬뜩한 계산을 내놓았습니다. 난리가 끝난 뒤 14살부터 80살까지 살아남은 사람 전부를 더해도 예전에 40에서 70 사이였던 사람의 숫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기번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 비율을 제국 전체로 넓혀 본다면 전쟁과 역병과 기근이 몇 해 사이에 인류의 절반을 삼켰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가도 웃던 황제의 시대는 이렇게 역사상 손꼽히는 암흑기로 기록되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리에누스는 분명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를 짓고 말을 잘하고 정원과 부엌에서도 솜씨를 뽐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단 한 가지 책임에서는 끝내 도망쳤습니다.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제 몫의 짐을 외면하면 그 재주는 오히려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19 참칭자들의 최후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분에 넘치는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낭떠러지가 되기도 합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화려한 자리보다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온 시간이 결국 사람을 만듭니다. 유능한 지휘관으로 남을 것인가, 비참한 황제가 될 것인가. 사투르니누스의 탄식이 1700년을 건너 오늘 우리에게도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웃어넘긴 황제 갈리에누스와 19 참칭자, 그리고 인류의 절반을 삼킨 재앙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잠깐 등장했던 인물, 남편의 뒤를 이어 동방을 다스린 사막의 여왕 제노비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